난 여자라고 안 봐줘. 저도 남자 안 봐줍니다. 육해공군 합동훈련장. 수많은 남성 장교들의 노골적인 조롱 속에서 강서진 소령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모욕적인 편견과 함께 시작된 육탄전 시범.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훈련장 전체가 경악과 침묵에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진흙과 땀 갓 베어낸 풀 비린내가 뒤섞인 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방을 둘러싼 철조망 너머로 짙푸른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연병장 중앙 임시로 설치된 매트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육해공군 합동전술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된 육탄전 시범훈련. 겉으로는 장병들의 실전 감각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상은 각 군의 자존심과 계급의 무게가 보이지 않게 격돌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훈련을 총괄하는 장군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군복 어깨에 달린 무궁화와 별들은 지난 세월의 훈장이자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불협화음은 존재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감으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이어온 육군 소령 강서진. 그녀의 이름이 시범훈련 참가자로 호명되었을 때 장교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의구심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소령? 여자 아니야? 육탄전 시범의 여군이라니 장군님들 앞에서 재롱잔치라도 하겠다는 건가? 박 대령 말이 좀 심한 것 아니오. 그래도 소령인데.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이지. 저 가느다란 팔다리로 뭘 하겠다고. 몇 번 구르다가 항복하겠지. 안 봐도 훤하다. 육군 보병 대령 박철민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그는 자신의 말이 서진의 귀에 똑똑히 들리기를 바라는 듯 일부러 그녀를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동기 최진혁 대령 역시 기름을 부었다.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왕 보여주는 거 화끈하게 해야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라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안 할 테니.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서진이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서진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묵묵히 몸을 풀었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이런 종류의 편견과 조롱은 지겹도록 겪어왔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고 억울함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거친 군 조직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서진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전야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들, 그 시선 속에 담긴 무지와 오만함이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힘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여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눈을 감았다 뜨자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해졌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매트와 곧이어 올라올 상대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첫 번째 시범 상대는 해군 중령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인 그는 그래도 일말의 신사도를 발휘하려는 듯 멋쩍은 표정으로 서진의 앞에 섰다. 강소령님 적당히 합시다.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그의 말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해군 중령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기술. 하지만 서진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령의 힘을 역이용하며 몸을 살짝 비틀었다. 중령은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서진의 발이 번개처럼 그의 발목을 걸어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중령이 매트 위로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켜보던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박철민과 최진혁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다. 어이쿠, 운이 좋았네. 방심하다가 한 방 먹었군. 쓰러진 중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진은 마치 물 흐르듯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정확하고 간결한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다. 세 번의 공격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해군 중령은 더 이상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분함과 민망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진의 첫 번째 승리는 그렇게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자신을 향한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그녀는 이제 막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상대는 공군 중령이었다. 그는 해군 중령과는 달리 마른 체형이었지만 날렵한 몸놀림과 빠른 판단력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진의 첫 번째 시범을 유심히 지켜본 듯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탐색전을 펼쳤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철민 대령의 입가에 다시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저래야지. 저 친구는 머리를 쓸 줄 아는군. 여자는 힘으로 안 되면 잔꾀를 부리는 법이지. 저렇게 신중하게 나가면 결국 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최진혁 대령이 맞장구를 쳤다. 슬슬 본색이 드러나겠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들의 대화는 서진의 신경을 긁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다. 힘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상대보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상대가 훨씬 더 흥미로웠다. 서진은 상체를 살짝 숙여 무게 중심을 낮추고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공군 중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먼저 칼을 뽑은 것은 공군 중령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서진의 옆구리를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다.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의 기습 공격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 속도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발차기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팔로 감아챘다. 중심을 잃은 공군 중령이 비틀거리는 순간 서진은 지체 없이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공군 중령은 당황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균형 감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두 사람의 몸이 잠시 밀착되었다. 힘과 힘이, 기술과 기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지켜보는 이들조차 숨을 죽였다. 공군 중령은 안간힘을 쓰며 서진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진은 마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저항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끈질기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척하며 상대의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공군 중령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꺾었다. 우드득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공군 중령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서진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공군 중령이 다급하게 매트를 두드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서진은 그제야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공군 중령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팔을 부여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경외심과 패배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담겨 있었다. 공군 중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트 밖으로 절뚝이며 걸어나갔다. 두 번째 승리.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서진을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지 않았다. 비웃음과 조롱이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경외의 시선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철민과 최진혁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었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법이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최진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철민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매트 위에 홀로 서 있는 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뭐지? 단순한 운이나 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술과 압도적인 실력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혹은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무대는 바로 다음 차례였다. 그는 직접 매트 위로 올라가 서진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적의와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다음은 내가 하지. 낮고 굵은 목소리가 훈련장의 침묵을 깼다. 육군 대령 박철민.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등장에 장교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소령과 대령의 대결. 그것도 같은 육군 소속의 선후배 간의 대결이라니. 계급을 떠나 한눈에 보기에도 체격 차이가 상당했다. 박철민은 오랜 군 생활과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서진은 여성으로서 평균적인 체격이었고 그의 옆에 서자 더욱 가냘파 보였다. 누가 보아도 승패가 뻔한 싸움이었다. 박 대령,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상대는 여자고 계급도 한참 아래인데. 보다 못한 한 선배 장교가 만류했지만 박철민은 막무가내였다. 군대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계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강소령, 괜찮겠나?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면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서진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교묘한 도발이었다. 서진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란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더구나 상대는 자신을 가장 심하게 모욕했던 장본인이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숙명과도 같았다. 박철민은 준비 운동도 하는 둥 마는 둥 자신만만한 태도로 서진의 앞에 섰다. 그는 서진의 이전 두 번의 대결을 통해 그녀가 힘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힘으로 압도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 굳게 믿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는 마치 성난 황소처럼 서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진을 붙잡아 매트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앞선 두 명의 중령과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저돌적이었으며 한 동작 한 동작에 체중이 실려 있었다. 서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박철민은 목표를 잃고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며 서진의 기술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리려 했다. 서진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몇 차례의 공방이 오갔다. 박철민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였고 서진은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진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고 박철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해 보였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힘에서는 안 되는 거야. 최진혁 대령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장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진은 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철민의 힘과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가장 확실하게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철민은 서진이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진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승리를 확신한 박철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너에 몰린 서진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는 돌진해 오는 박철민을 향해 정면으로 몸을 날렸다. 박철민은 당황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찰나 서진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정확하게 그의 발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뒤로 잡아당겼다. 육중한 박철민의 몸이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하는 비명과 함께 그는 거대한 통나무처럼 매트 위로 고꾸라졌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거구의 육군 대령이, 그것도 힘으로 압도하던 상대가 가냘픈 여군 소령의 기술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서진은 쓰러진 박철민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의 가슴에 무릎을 올려놓고 완전히 제압했다. 박철민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철민 대령의 충격적인 패배는 훈련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서진을 향한 비웃음이나 동정의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장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박철민과 그를 제압한 서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박철민의 오랜 동기이자 친구인 최진혁 대령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과 박철민이 육군 내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박철민이, 그것도 여자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속임수를 쓴 거야.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진을 노려보며 매트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다음은 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최진혁은 박철민보다도 한 뼘은 더 큰 키에 다부진 근육질의 몸을 가진 거구였다. 딱 보기에도 인간 병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의 등장에 훈련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몇몇 장교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진혁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진을 짓밟고 구겨진 자신과 친구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진은 묵묵히 최진혁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이성을 잃은 분노와 폭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상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만을 퍼부을 터였다. 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숨길 필요도 상대를 배려할 이유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진혁이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박철민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난폭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체중을 이용해 서진을 찍어 누르려 했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주먹, 발길질, 심지어는 박치기까지. 그는 승패를 떠나 서진에게 고통을 주려는 듯 비겁하고 잔인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몇 차례는 그의 공격을 허용해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장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은 더 이상 시범 훈련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에 가까웠다. 누가 저 사람 좀 말려요. 저러다 사람 잡겠소. 누군가 소리쳤지만 최진혁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서진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호흡은 가빠졌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향한 편견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배 여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바로 그때였다. 최진혁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크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그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집중하여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손바닥을 찔러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진혁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졌고 입에서는 컥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서진의 공격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호흡을 끊고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진혁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진은 그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팔로 감아챘다. 그리고는 다리로 그의 하반신을 고정시킨 후 온몸을 이용해 목을 졸랐다. 초크 슬리퍼.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궁극의 제압 기술이었다. 최진혁은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눈은 흰자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진의 팔을 풀어보려 했지만 서진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서진은 그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그의 몸을 매트 위에 눕혔다. 훈련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넋을 잃고 의식을 잃은 최진혁과 그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냘픈 여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최진혁 대령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무병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고 몇몇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훈련을 총괄하던 장군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에 대한 당혹감과 서진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박철민은 의무병들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최진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최진혁 두 명의 육군 대령이 그것도 합동훈련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명의 여군 소령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굴욕을 넘어 육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없었다. 서진은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골랐다. 최진혁과의 싸움은 그녀에게도 상당한 체력적, 정신적 소모를 안겨주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꼬독하게 허리를 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장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육군 대령 이강민. 그는 박철민이나 최진혁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뛰어난 전술 능력과 리더십으로 동료 장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합동훈련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쓰러진 최진혁을 한번 쳐다본 후 서진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장교들에게서 보였던 오만함이나 경멸 대신 진지한 탐색과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서진 소령. 당신의 실력 정말 대단하군. 솔직히 말해 상상 이상이야. 이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이건 단순한 시범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2명의 대령을 그것도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제압했어. 이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상대해야겠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서진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강민과의 대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박철민과 최진혁은 그저 오만함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지만 이강민은 달랐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고 존중할 만한 상대였다. 그를 꺾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싸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대령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에 이강민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부하에게 건네고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진정한 고수의 움직임이었다. 서진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번 싸움은 힘이나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과거의 경험과 숨겨왔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매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전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훈련장을 짓눌렀다. 그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였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대령님, 대결에 앞서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강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같은 분들을 수십 번도 더 상대해왔습니다. 서진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의 교관 출신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철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이강민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그랬군. 어쩐지 보통 실력이 아니다 싶었어. 좋아,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지. 대한민국 최정예 교관의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보도록 하지.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이제 모든 패는 공개되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진정한 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강민 대령과의 대결은 이전의 싸움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힘과 분노를 앞세웠던 박철민이나 최진혁과 달리 이강민은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과 날카로운 전술로 서진을 상대했다. 그는 마치 체스를 두듯 한 수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서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공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극도로 효율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진 역시 그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707 교관 시절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과의 대련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강민의 날카로운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는가 하면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되받아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숨막히는 공방전의 연속이었다. 서로의 수를 읽고 함정을 파고 빈틈을 노리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다. 지켜보는 장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의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무술과 전술이 만나 격돌하는 살아있는 무술 교본과도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팽팽하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먼저 지친 기색을 보인 것은 이강민이었다. 그는 서진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지치지 않는 체력에 조금씩 말려들기 시작했다. 반면 서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움직임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눈은 상대의 작은 습관과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령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공격의 틈을 이용해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특기인 관절기를 이용해 서진을 제압하려 한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서진의 팔을 붙잡아 꺾으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강민의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그의 목과 팔을 동시에 제압했다. 이강민은 꼼짝없이 서진의 기술에 걸려들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제압은 완벽했다. 숨이 막히고 팔의 관절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항복.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 그 순간 서진은 조용히 그를 놓아주었다. 이강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함이 아닌 진정한 강자를 만난 자의 경외심과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군인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이로써 모든 싸움이 끝났다. 해군 중령부터 시작해 공군 중령, 그리고 육군의 내로라 하는 대령 3명까지. 강서진 소령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실력만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 훈련장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자를 향한 찬사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을 자신의 힘으로 깨부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서진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20년 넘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서름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대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저는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군복의 색깔이나 어깨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성별 따위가 우리 군인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충성심과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훈련장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박철민과 최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강서진 소령은 부대 전체의 전설의 교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해 있던 낡은 관습과 차별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서진에게 특별 훈련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선배가 아니었다.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그녀의 명성은 오랫동안 군 전체에 회자되며 수많은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서진 소령의 압도적인 실력과 당당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는 일양 영웅으로 떠올랐다. 반면 서진에게 연달아 패배한 대령들은 한동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무리를 빚은 최진혁 대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는 한동안 의무실 신세를 져야 했고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박철민 대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발언과 오만한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고 동료들 사이에서의 신망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 상층부까지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일선 부대에서 일어난 단순한 불상사로 치부하려던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고 서진의 과거 경력까지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707 특임단 교관 출신의 뛰어난 인재가 일선 부대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군 수뇌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의 낡은 인사 시스템과 성차별적인 문화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방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다. 군 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군의 전투병과 배치 확대 및 진급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진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는 각종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국방부에서는 그녀를 여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서진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유명세나 화려한 감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은 수락했다. 합동부대 지휘관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투기술 훈련 교관직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모든 군인과 공유해달라는 의미였다.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기꺼이 교관직을 수락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새로운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 자세와 실전에서의 생존법까지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의 훈련장에서는 계급도 성별도 무의미했다. 오직 땀과 노력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병들도 그녀의 진심과 압도적인 실력 앞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남성 장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진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대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주었다. 훈련이 끝날 때쯤 그들은 서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서진은 단지 강한 군인을 키워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뿌린 작은 변화의 씨앗은 훗날 대한민국군 전체를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터였다. 강서진 소령이 특별교관으로 부임한 후 훈련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형식적이고 느슨하게 진행되던 전투훈련은 사라지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서진은 707 특임단 시절의 경험을 살려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단순한 체력 단련과 기술 습득을 넘어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구보와 장애물 극복 훈련은 기본이었고 진흙탕 속에서의 격투, 야간 침투 및 생존 훈련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낙오자가 속출했다. 장병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며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인 훈련이 아니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에 앞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전쟁터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없다. 오직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이 전우의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가장 힘든 훈련을 솔선수범했고 지친 장병들을 다독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장병들은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다. 불평은 사라지고 도끼와 열정만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한계를 극복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끈끈한 전우애가 싹텄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서진을 모욕했던 박철민과 이강민 대령의 태도였다. 이강민 대령은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한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서진의 훈련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소령인 서진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다른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훈련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박철민 대령이었다. 그는 사건 이후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의 장점인 강한 힘과 돌파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었다. 서진의 진심에 감동한 박철민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훈련이 끝날 무렵 그는 서진에게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소령, 아니 교관님. 지난날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관님 덕분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였다. 그녀의 훈련을 통해 부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장병들의 전투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진의 명성은 군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부대에서도 그녀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군이라는 꼬리표로 불리지 않았다.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교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시간이 흘러 합동훈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종합전술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전투기술과 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가상의 적군이 점령한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각 군의 자존심 대결로 변질되어 비효율적인 작전이 펼쳐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은 강서진 소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서진은 지휘관으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 부대에 최적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모든 장병들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철민과 이강민 대령의 활약이었다. 박철민은 자신의 장점인 돌파력을 10분 발휘하여 최전선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더 이상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다. 서진에게 배운 대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해 나갔다. 이강민은 서진의 곁에서 부지휘관으로서 작전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부대가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전장을 누볐다. 작전은 서진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목표 지점인 고지 정상에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적의 핵심 부대가 버티고 있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적의 화력을 유인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모두가 망설이는 순간 박철민 대령이 자원하고 나섰다. 이 임무는 제가 맡겠습니다. 교관님께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박철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수의 정예 대원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향했다. 잠시 후 고지 반대편에서 격렬한 총성과 폭음이 울려 퍼졌다. 박철민과 그의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진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마침내 고지 정상에 다다른 순간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지휘관은 다름 아닌 과거 서진에게 패배한 후 징계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할 위기에 처했던 최진혁 대령을 모델로 한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독을 품고 덤벼들었다. 강서진,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여기서 끝장을 보자. 최진혁 역할의 대항군 지휘관은 이성을 잃고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침착하게 그를 상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최 대령님, 당신을 망가뜨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당신을 망가뜨린 겁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서진의 진심 어린 외침에 그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를 부드럽게 제압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순간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은 아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진영 역할의 장교는 서진의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패배의 분함이 아닌 깊은 참회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종합전술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부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고 모든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강서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훈련을 총괄한 장군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수여받았고 모든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단상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외롭거나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이강민 대령과 박철민 대령이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왔다. 박철민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진솔했다. 강소령,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당신 덕분에 군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소. 앞으로는 당신 같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소. 이강민 대령 역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소. 서진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성별이나 계급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그녀의 오랜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연병장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외로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값진 승리까지. 그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20년 전 처음 군복을 입었던 날을 떠올렸다. 조국을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입대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견고한 현실의 벽이었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제2의 제3의 강서진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힘겹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달 후 강서진 소령은 소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중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보통 그녀의 경력과 나이라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합동훈련에서의 활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진급 소식은 군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그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장병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진급식 날 서진은 새로운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장군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구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진급과 함께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국방부 직속으로 신설된 전투력 혁신 본부의 핵심 요원으로 발탁된 것이다. 전투력 혁신 본부는 전군의 훈련 체계를 현대화하고 각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조직이었다. 그곳에서 서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선 부대의 훈련 교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서진은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최진혁 대령이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지만 사실상 군에서의 미래는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의 조언대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전투력 혁신 본부의 실무자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진혁이었다. 강 중령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변화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을 털어내고 새로운 동료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 전투력 혁신 본부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서진에게는 더없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강민, 박철민, 그리고 최진혁과 같은 유능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고민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조국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 언제나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전술은 전군에 보급되어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서진의 이름은 더 이상 전설의 여군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신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회자되며 수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영감과 귀감이 되어주었다. 편견의 벽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 군인의 위대한 투쟁은 그렇게 대한민국 국방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족적을 남겼다. 강서진 중령의 활약은 군 내부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호를 넘어 실력과 노력으로 유리천장을 깨부순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여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육군사관학교의 여성 지원자 경쟁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진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그녀를 국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거절하려 했지만 이강민 대령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었다. 강중령,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또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숙명일지도 모르오. 당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오. 그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홍보대사직을 수락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과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청중들에게 꿈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강연은 항상 만원 사례를 이루었고 특히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강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모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가 졸업한 고등학교였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수락하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강당을 가득 메운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서진은 감회에 젖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했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계기,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여학생이 수줍게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배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라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것은 과거의 서진이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다. 서진은 그 학생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생각, 나약해서 할 수 없다는 편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용감하게 도전하세요.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저와 같은 수많은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불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